김영란법. 첫째,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 공직자의 가족도 받으면 안 됩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면 벌금 내고요.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입니다. 김영란법. 둘째,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맡으면 처벌입니다. 바로 이게 김영란법의 원안입니다. 여야는요,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까지 올라갔던 건데요. 그런데 그제 갑자기 법안심사 소위의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심상 도저히 통과 못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부터 연결을 해보죠.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애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하고서 심사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양심상 도저히 통과 못 시키겠다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저 국회의원인 저나 장차관, 판사, 검사 이런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일이면은 제가 100번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게 설령 위원회 소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시대 상황에 고위공직자의 깨끗한 청렴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기 시골에 말단 어떤 뭐 조그만 재단법인 연구소에 행정 직원까지 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당사자만 157만 명이었습니다. 김용란 원안이. 아하. 게다가 이거는 이 법의 취지가 그 공무원인 당사자 말고 옆에 있는 가족이 받아도 처벌하자는 거였거든요. 예. 가족을 김용란 원안에서는 민법상 가족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 가족 대상이 1,57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1,570만 명이 해당되는 법이다. 해당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그 검사 같은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돈 받았을 때 이런 걸 처벌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런 법이 위반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검사 무슨 와이프나 옆에 있는 형님한테 돈을 줬을 때 처벌 못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 검사한테 돈 준 게 빤한 건데 직접 주지 않았을 뿐이지. 예. 이런 걸 처벌하자고 그랬지. 저기 시골에 있는 구급 직원의 서울 사는 가족, 그것도 서로 전혀 연락하지 않는 출가한 누나가 누구 사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자고 이 법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 취지가요. 그래서 이건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원래 취지, 예? 고위공직자의 청렴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뭔가 수정하지 않고서는 원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저 남해 마늘 연구소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행정실 직원도 이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니까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여동생의 직원이 이제 서울로 출가를 했다고 쳐요. 근데 여동생의 가족이 예. 예. 이게 이제 민법상 가족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 어떤 동네에서 사인과 20만 원짜리 스카프를 받았다고 쳐보면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제 이 동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생일 선물이나 이렇게 받은 경우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현재 이 법에서는 예.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어떤 금품의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은 이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생일 선물도 그럼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느냐? 문제는 이 법에서는 관혼 상제에서 부조로 받은 거 이외에는 다 벗어납니까? 사회상규에 벗어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인데 제 동생이 결혼을 해서 이제 저기 제주도로 내려가 사는데 그 동생이 생일 선물로 10만 원짜리 벨트를 받았다. 그럼 이게 이 법에 따르면 처벌이라는 거군요. 그러면 그 벨트를 반드시 돌려주게끔 그 동생을 설득해서 실현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그 금품 가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허점이 하나 발견되더라. 또 다른 예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초등학교 선생의 오빠가 그 어떤 분하고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원래 집주인 아파트 집주인이 그 동생의 학교의 학부모였습니다. 이 선생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동생은. 이걸 사실 알게 되면 그
그 오빠한테 찾아가도 그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라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하고 직무와 관련된 직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요. 직무 관계에 있는 분하고 제 가족하고는 소위 민법사 가족이죠. 제 오빠는 이 가족하고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취소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공직자 대상을 157만 명이라 놓고 가족까지 치면 1,570만 명인데 이게 하루에도 정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의 범위를 그러면은 친족 더하기 동거인 정도로 한정을 한다든지 가족의 범위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저희가 이거를 한번 이제 줄여보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저희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사실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까지도 충분히 돈을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줬다 손 치더라도 무언가 규제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저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마늘 연구소에 있는 분을 저기 멀리 서울 사는 뭐 형님까지 규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범위를 줄이는 거 플러스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서 규율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그럼 어디까지를 또 선으로 잡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공직자가 어디냐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지레짐작으로 위에부터 국회의원, 뭐 장차관, 검사, 판사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 이 귀결에 빠졌냐면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이런 부패에 빠지기 쉽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나가서 공직 유관단체에 늘리다 보니까 한정없이 늘려서 157만 명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가족도 배우자만 처음에 상정했다가 아버지, 다음에 형제, 자매, 자식 생각했다가 민법상 가족인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까지 넣다 보니까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법이 사실은 국회로 작년 8월에 넘어와서 4월에 8개월 동안 심사를 하지 못한 다음에 4월에 처음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가 너무 기일이 부족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이 말씀이세요. 하여튼 뭐 늦어진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전후에 보다 확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들의 이제 문자도 들어오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제 뭐 간접적으로 좀 보도를 통해서 반론을 하는 걸 들어봐도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대상자를 애초에 김영란 대법관이 얘기한 것보다 너무 늘려놨더라. 즉 KBS, MBC만 대상이었던 것이 전 언론사, 인터넷 언론까지 다 포함이 됐고 교사도 처음에는 국립학교 교사였던 것이 이제는 사립교원, 뭐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다 포함시켜 놓고 나서는 감당 안 되게 대상자를 늘려놓고는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김영란 원안보다 인원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영란 원안도 애초부터 공직자 당사자가 1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180만 명으로 늘은 겁니다. 약 한 33만 명 정도 늘었는데요. 늘은 이유는 이겁니다. 공립학교에 교원, 교사 말고 행정실 직원도 김영란 원안에는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공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들어간 마당에 이렇게 되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KBS의 말단 직원 기자가 아니라 KBS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송신소 산위에 있는 송신소에 설비하는 직원도 이 법에 공직자로 되어 있어도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면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MBC의 최소한의 보도국장이나 광고국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MBC 넣게 되고 그럼 SBS도 넣게 되고 그러면은 다른 방송 다 넣고 신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 언론 그렇게 다 넣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늘리다 보니까 이 논리적 함정 처음에 원래 김영란 원안에서도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다 계속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 똑같은 논리적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공청회를 열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걸
이걸 따져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지만 예. 김영란 원안에서 국회로 넘어올 때 이미 157만 명이 공직자의 수로 넘어왔던 건 분명하게 확인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제시하는 보완책, 대안이란 건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로 나눠서 고위에게만 해당되게 하자. 이런 말씀. 고위에게는 금방 김영란 원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엄격한 설령 연좌제 위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 이걸 적용하고 하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위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좀 느슨하게 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행에 그 방법은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양심상 도저히 통과가 안 되겠더라라고 말한 김용태 의원 먼저 연결을 했고요. 그것은 다 지역적인 문제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이어서 연결하죠. 이상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앞서 들으셨겠지만 김용태 의원께서는 이 김영란법이 보면 볼수록 참 허점이 많은 법이더라. 부작용이 많다라는 예들을 조목조목 드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극히 이례적인 그런 사례를 갖고 일반화시켜서 전체를 또 본질적인 거를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질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청탁을 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부정청탁인데요. 예? 부정청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금품을 공무원은 어떤 돈이든 공짜 돈은 받지 마라. 세 번째는 공직자가 자신의 그 공직 수행과 이해가 충돌하는 자리나 또는 자리를 경유하거나 또는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뭐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가 관철된다면 부분적으로 합리적 수정도 가능한데 그런 극히 이례적인 사례 경우를 가지고 전체가 안 된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발목 잡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예를 들면서 이거는 절대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 제 동생이 제주도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갔는데 그 동생이 생일 선물로 10만 원짜리 벨트를 선물 받았다. 제가 이제 공무원이라고 치면 말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 생일 선물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과연 이례적인 거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 앵커님한테 여쭙는데요. 예. 100만 원 금품을 준다든가 갑자기 납도 모르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게 낯도 모르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 사이에는 그럼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회 의례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 이거는 당연히 제외하도록 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에도 사회 의례적인 선물이나 여러 교제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까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영란법 원안에는 사회상규, 즉 그것은 관원상제만 해당된다라고 앞에서 김용태 의원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김용태 의원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회상규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죠. 저 형법에도 사회 의례적인 관계는 처벌 대상에서 배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범위가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 안에 그 공직자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 속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위 조정은 얼마든지 머리 맞대면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정반대로 해도 저도 동의입니다. 저는 뭐 가족을 범위를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로 확대시켰습니다만 제 법안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정부안처럼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 속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자가 가족 친척인 경우 이런 경우 다 따져보면 전 국민 절반에 해당하더라.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꾸 범위 대상을 전제로 해서 하니까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낫도 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금품 100만 원 갖다 준다든가 10만 원짜리 혁대를 갖다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전체를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 생계 가치는 지키 좀비 속으로 하면 대폭적으로 그런 걱정이 해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빠져나갈 구멍들이 숭숭 뚫리진 않겠는가? 가족의 범위를 좁혀놓고 나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가족을 민법상의 개념 규정 범위 내로 규정을 했던 것인데 확 그것 때문에 이제 김용태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고 빨리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정부안처럼 말하자면 제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대상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 1,570만 명 국민 중에 1,570만 명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이 상황은 좀 문제가 있겠더라.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는 여야가 그러나 법안에는 사회 의례적이거나 사회에서 교제를 하거나 사회 상규상 받아들이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 규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든 것이고 그걸 일본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규라는 그 법에 적혀 있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아주 엇갈리네요. 사회 상규상 된다라는 게 관혼상제만 된다라는 게 김용태 의원의 법 해석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도 사회 상규가 있기 때문에 형법에 가장 엄격하게 그 법 규정을 규정해 놓는 형법에서조차 사회 상규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판례를 통해서 이미 예시되어 와 있습니다. 왜 관혼상제만 얘기하는 겁니까?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라든가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일정한 그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 규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제시한 보완책은 이겁니다.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서 적용하자. 즉 국민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많은 뇌물들, 이 부조리함,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칼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겐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되 일반 공직자에게는 좀 약한 형태로 적용하면 국민의 다수가 이것에 걸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크게 입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를 일반 공직자에 비해서 가중 처벌하자라는 건 충분히 가벌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기명란법의 취지나 의미는 평소에 그 보험 들듯이 아무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 없이 금품을 주고받고 하다가 정작 청탁되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피해가는 이 부분을 말하자면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고처가 된 민관 유착이나 부패 고리를 뽑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를 더 가중 처벌하는 건 동의하고요. 그러나 일반 공직자라고 해서 제외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일반 공직자라고 제외한다든지 느슨한 형태로 하면 안 된다. 다만 사회상규라는 부분을 좀 정확히 할 것, 그리고 대상자, 가족의 대상자, 친척의 대상자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자. 그 부분만 논의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합의 충분합니다. 오늘이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상임 정무위에서 모여서 하면 될 일인데 이거를 지금 정무위가 전반기 가동할 때 만들어서 통과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이제 정무위가 후반기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무위 멤버들이 또 바뀔 텐데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는 이런 소모적인 시간만 끌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이 법을 처음 낸 분이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인데 이분이 지금 언론 인터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직접 인터뷰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뉴스쇼에 좀 나와서 이런 논란을 좀 종식시켜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상식과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직자에게 공짜 돈, 또 부정청탁, 또 이해충돌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취지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